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이 공지한 지문에서 남은 거는 요 도둑맞은 가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한백거 패턴상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한 2작품에서 3작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아직 일단 시험 범위는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결정을 해야 돼, 현성아. 알겠지? 선생님이 지문이랑은 다 따놨거든요. 알겠죠? 모의고사 거, 알겠지? 이거를 다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오늘은 문제풀이만 하고 시험 범위 나오면은 지문만 수업을 할 건지, 어땠으면 좋겠어? 현성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싹 다 수업을 해버릴까 그냥 한 번에, 아니면 시험 범위만 문제만 풀이하고 시험 범위만 나중에 한번 본문을 수업을 할까? 어떤 게 나을까? 시험 보면 나중에 문제만 풀이하고 좋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덕만 하나부터 수업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역시 시험 범위니까 우리가 역시 필기부터 좀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과반서 작품이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과반서 작품. 자, 이 글의 갈래는 그죠? 현대 소설이고 단편 소설입니다. 성격은 자, 우리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죠.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그 다음 역설적입니다. 이미 제목부터 역설적이죠. 그치? 그치? 자, 주제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인물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바로 1970년대부터 80년대, 자,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그 다음에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는 그러한 소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과거서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미 이 작품은 제목부터 역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도둑질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그치, 뭔가 귀한 거,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게 바로 우리가 도둑이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를 도둑 맞았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 자, 요거는 이제 앞부분 이야기가 지금 생략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 앞부분에 나와 상훈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렇지? 함께 돈을 모았던 그러한 통장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줬다. 얼마간이라도 거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상훈이가 일종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제 상훈이랑 이제 같이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상훈이가 일을 주도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주도한 사람이 돈을 내야지 어때? 다른 사람도 따라서 돈을 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공동의 예금 통장을 주면서 상훈이한테 네가 먼저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달라고 이제 모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와 상훈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폐병으로 쓰러진, 그렇죠? 공장 사람을 돕는 것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지금 자랑스러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 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의 잔고가 한 푼도 남아있진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다는 거였다. 3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여서 3만 원이라는 돈을 힘겹게 모았는데, 지금 상훈이가 그래서 미리 네가 돈을 조금 내고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주라고 했는데 그 3만 원을 온통 폐병만 걸린 사람한테 다 줘버린 거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받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 걸이라는 거지, 그렇지? 즉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부터 가난뱅이들 뿐인 것,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상훈이 돈을 걷지 않고, 그렇죠? 자신들이 모은 돈을 다 준 이유라는 거죠. 지금 같이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걷겠어?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모은 이 돈을 그냥 다 줘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줘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3만 원이 넘는 돈 이제 힘들게 모았고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줘버렸다는 거죠. 뭐라고?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콩콩 부딪혀 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희죽희죽 웃었다.
그는 3만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숨겨진 이야기가 사실 사문이는 금수저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문이한테는 바로 뭐다?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모두 가난뱅이들 뿐인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 자기는 아니라는 뜻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걷니? 다 그 사람들 가난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니라는 의미가 약간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문이는 그렇게 돈을 줬는데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3만 원이 넘는 돈 중에 반이 사문이 돈인데, 그치? 만약에 사문이도 나와 같이 이런 가난한 처지였다면 어땠겠어? 당연히 굉장히 아까워하고 이런 사고도 안 쳤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사실 사문이는 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게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1,000원 상관으로 10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1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 그치? 지금 여기서는 바로 나의 처지가 드러나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도와주고 싶은데부터, 그렇죠? 보자. 그 다음에 뼈아픈 갈등까지.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보니까.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를 안 했거든, 그렇지? 자, 여기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2,000원, 3,000원의 개념은 아니긴 하죠. 1970년대, 80년대 하면은 우리나라 그 월급쟁이들 중에 보통 월급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한 30만 원 하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의 한 10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마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알겠죠? 70년대는 더 적었을라나? 70년대면 몇천 원 하던 그때였나?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라고만 치더라도 30만 원이던 그런 시절, 80년대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는 말하는 게 그냥 2, 3천 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 2, 30만, 지금으로 치면 2, 30만 원 돈이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1,000원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00원 때문에 점점 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선뜻 내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 상황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뼈아픈 갈등은 전혀 겪지 않고 헌시짝 버리듯 무심히 3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헌시짝 버리듯 뭐뭐 듯이 뭐뭐 있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무슨 법? 지규법이죠. 그렇죠? 3만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그렇죠?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해서 그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까지 꺽쇠로 표시하고, 자, 여기서 제시되는 지금 나와 상훈의 모습이 서로 어때요? 나의 모습과 상훈의 모습이 지금 서로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상훈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사실은 경제적
상황에서 기인한 이런 모습이고, 즉 경제적 상황도 사실은 나와 상훈이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현성이 이해돼?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 및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시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백석에 흰 바람벽에 있어 보면은 뭐 15촉 전등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20촉짜리 형광등, 수명이 다 된 그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은 바로 나의 가난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촉이 지금으로 따지면 와트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게 50W에서 60W 정도 되는 전구를 써요. 형광등을,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20W짜리니까 밝기가 여러분들 집에 쓰는 형광등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겠죠. 그렇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밑에서 자,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바로 뭡니까? 상훈의 그런 전혀 좀 다른 일반적인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에 굉장히 이질감과 혼란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나는 깊이 전율했다. 이제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도록 합시다. 자,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 돈을 선뜻 줘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그렇죠?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때가 아마 월급이 한 3, 4천, 5천 하던 그런 시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몇백만 원에 되는 돈을 준 거야. 사실 지금으로 치면. 그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난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갑자기 상훈이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상훈의 진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그치?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훈이 부잣집 자식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금수저라는 걸.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이놈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니야.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라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아들 자식이부터, 그쵸? 내쫓으셨던 거야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상훈이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했던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능 치고 이러면은 알바도 하면서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모든 연락이 돈주의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부자가 왜 가난뱅이 행세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마음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꺽쇠로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아버진 좋은 분이야. 저 여기서부터 자, 방금 했었던 그렇죠? 귀한 경험이었어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상훈이 얘기하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란 바로 어떤 경험입니까? 그치, 바로 가난에 대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자기는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 거 막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학원도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잖아, 그렇지? 근데 그 과정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그지, 현선아? 알고 있죠, 다,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 그 뭡니까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와가지고 가난함을 체험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 느낌이? 그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훈이는 자기의 입장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금 기분이나 이런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참한 삶이 전부 다 생활이고 삶인데 자기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잠깐 며칠 경험해보고는 나는 가난에 대해서 알았어. 그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사실 뭡니까? 가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는 굉장히 자기 자신만 아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적들어갑시다. 상훈의 그렇죠.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다? 가난도 경험이라는 부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참 생각난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상가 뭔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렇죠? 지금 상훈이 얘기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그렇지? 이런 걸 떠올리고 있죠. 요즘에 그런 막장 드라마나 같이 우리나라 로맨스 드라마의 공식이 다 이렇잖아.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뭡니까 말단부터 뭐 일을 한다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하면서 로맨스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자, 지금 나는 드라마의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 그 연속극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굉장히 구역질이 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상훈이 하는 짓이 그 드라마에 나왔던 주인공들의 행동과 어때요? 사실상 똑같은 행동이잖아. 그치?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그쵸? 저 바로 나가. 저 구역질이 난다고 느낀 이야기는 이걸 유사한 거죠. 그렇죠? 무엇과 유사하다? 바로 현재 상훈에게 느끼는 모멸감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같은 지금 기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훈이에겐 지금까지 나와의 그런 같이 생활했던 삶이 한 달이라고 하는 생활이 뭐였다? 그저 한 단순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가난의 경험이었던 거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지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 소명이다라는 거 바로 내 삶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아버지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신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자,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지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라는 거죠. 그치? 지금 사원의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쵸? 기름진 영감들이부터 말일세까지 하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상훈의 말을 들을 나의 상상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들한테도 뭡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가난을 경험을 시키라는 무슨 가난 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치? 관광 상품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걸 권하는 모습을 지금 머릿속 상상을 하면서 역경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내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라는 거죠. 그치? 자, 여기서 보면 바로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 사실 이게 누가 사는 곳이다? 나가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저 표현을 하고 있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 바로 상훈이죠. 자,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 라는 거지. 그치? 지금 뭡니까? 생활이 지금 어떻든 간에, 그쵸? 지금 어떻든 간에 간에 지금 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기준으로 나의 생활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꼭새로 표시하고 씁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나의 삶에 대한 상훈의 평가가 드러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상훈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말고. 자, 그런데 지금 나가 부끄러운 거는 자신의 이런 삶이 부끄러울 거 아니면 지금 상황이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부끄러운 이유가 사실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있는 집 자식이라는 놈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나의 삶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의 삶이 뭡니까? 굉장히 비참한 건 사실이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거를 잣대를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잘됐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모욕감과 수치심에서 에 의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쉽게 부끄럽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걸로 갈 순 없잖아. 자,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6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렇죠? 자, 가야계실이 미쳤구나. 그렇지? 자,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그죠? 지금 그거 뭡니까? 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나라고 하는 인물의 삶은 잘못되었고 자기가 도움을 주면은 나는 당연히 고맙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거친 모습을 보이니까 나는 오히려 상훈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상훈이 주는 돈을 거절하고 욕설을 하며 내쫓은 일이라는 거죠. 그죠? 즉 돈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상훈이를 쫓아낸 거. 그렇지? 오히려 나는 지금 바로 뭡니까?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뭡니까?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을, 그렇지? 그런 걸 지켜낸, 그죠?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난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지켜 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난 비닐 트렁크, 쩔뚝발이 날린 포마이 가상, 그 제목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나의 방에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도 나의 그런 가난한 처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에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갑자기 뭡니까? 자신의 그런 살림살이, 세간에 대해서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나는 새삼, 그렇죠? 느낍니다. 바로 뭘 느끼냐? 바로 그렇지. 나의 살림살이들이, 그렇죠? 살림살이들이 더러운 작별살이로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가난한 자신의 생활에 대해 새삼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문의 그런 모욕적인 그런 행동,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느끼니까 오히려 새삼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더욱더 비참한 그런 기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두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 과정을 통해, 그쵸?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던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일부 부자들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뭡니까? 자신의 삶의 유희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냥 삶의 뭡니까? 사람이 한 번쯤은 겪어봐도 되는 경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지금 나는 오히려 바로 뭐다? 부자들이 이제는 가난마저도 탐닉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내 가난이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은 일종의 상실감, 모욕감, 수치심 이런 거를 지금 나는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가난을 도둑 맞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부터 온몸을 내맡겼다. 마치 자신의 몸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나는 한없이 깊은 절망을 느끼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자신마저 쓰레기라고 느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자신을 쓰레기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 사람들 자식들이 조금 고생 좀 해봐야지 나중에 돈 귀한 줄 안다 이러면서 어릴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갖가지 일을 해라 하면서 가난도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클리셰죠. 그렇죠.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제일 말단 직원으로 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회사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는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요 이러면서 그치 신분 상승을 하는 여자를 신분 상승시켜주는 그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면서 쓴 소설이 바로 이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큰 모욕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그저 한순간, 그죠? 한순간 뭐 1년도 아닙니다. 그죠? 한 달 정도, 그죠? 잠깐 뭐 일주일, 한 달 하는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그거를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우리 세태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이 바로 이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4문제밖에 안 되네요. 한 5분 정도면 되겠죠? 감기 안 나왔어? 감기 오래 갔는데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가봐야지. 요즘 감기 잘못하면 한 달씩 가. 알겠어?
풀었습니까? 현수야 다 풀었어? 다 풀면 얘기합시다. 갑자기 뜨거운 거야? 감기가. 아직 안 났어? 감기 오래 간다니까 병원 가라니까. 저 병원 2번이나 갔어요. 그래? 근데 다시 왔어요. 감기가 너무 좋은가 보다. 아, 감기한테 인기가 많네. 아니 너무 강원도에서 커피도 뜨거운 거 마시고 물도 뜨거운 거 먹고 이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감기가. 약은 먹고 있어? 그런 거 먹고 있죠. 다 풀었어? 자 그러면 11번부터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적절한 걸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틀렸죠? 자 첫 번째로 빈번한 장면 전환도 사실 틀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중략 부분을 하고 넘어가잖아. 내용이 갑자기 확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얘는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쭉 그냥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는 거지 장면이 확확 전환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내 방에서 처음에 뭡니까? 가난한 그 폐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 그죠? 거기서 이제 쭉 중략 부분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상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 선지가 뭡니까? 조금 함정이 알릴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요게 있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잖아요, 그지? 마지막에 나는 쫓아내버리고 끝나버리고 두 사람의 갈등이 풀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절망감을 느끼는 그 비극과 희극의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비극에 가까운 그 결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2번.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이 보여주는 전형성을 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형성이라고 하는 것, 전형적 인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거는 일종의 대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자들은 대충 어때야 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 하면은 좀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약간 뚱뚱하고, 머리도 살짝 벗겨지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지? 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에 상훈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삶에 녹아서 생활을 했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오히려 그로 인한 괴리감으로 인한 배신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성을 띈다고 보기는 그 전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본 지문에서도 외양묘사를 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맞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양묘사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있지만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장면도 없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3번 서술자의 교체. 요거는 당연히 그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서술자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중심 사건의 의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당연히 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읽었던 소설 중에 이제 그 오페라의 유령 소설 읽고 이제 그게 좀 인기가 많아서 다른 작가가 오페라의 유령 2라는 소설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오페라 유령에 한참 빠져있던 때라서 그 2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소설의 구성 방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개의 사건인데 누구의 A라는 사람의 입장, B라는 사람의 입장, C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마치 일기 쓰듯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하니까 한 사건을 어떻게 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여기에 3번이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4번. 이야기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가 바로 나였죠. 그쵸? 그치? 바로 이야기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 바로 나였죠. 그 다음, 고백하는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주인공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왜? 자기가 내가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것만이라면 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면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하는 게 작품의 중심 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는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5번.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윗글을 읽고 기읍부터 미음에 대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기읍이 뭔가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읍은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사모님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줬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나는 사모에게 기읍과 같은 조언을 해준 일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뿌듯함을 느꼈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처음에는 뭡니까? 사원이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독려해가지고 도와줬겠지 생각했는데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뿌듯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느 부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음에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이은을 봅시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희죽희죽 웃고 웃었다. 그는 3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원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후에야 나는 그가 니은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짐작하게 되었을 거야. 그렇죠. 왜? 처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훈이 대학생 배지를 달고 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나가 디귿과 같은 상상. 자, 디귿이 뭔지 봅시다. 그죠? 자, 디귿.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이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자, 나가 디귿과 같은 상상을 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사원이 한 데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거야. 그쵸, 맞는 거죠. 그쵸. 지금 부자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고 뭐 외국 유학 가고 이런 거를 이제 떠나가지고 빈민굴에 와가지고 생활하는 걸 마치 자기들의 훈장처럼 생각할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4번. 상훈의 지적에 따라 자신을 돌아본 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리을과 같은 반성을 하게 된다. 부끄럽고 말고 이게 반성이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쵸. 이거는 바로 뭐야?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 리을과 같은 반성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이거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자, 미음. 자,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킨 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당당한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돌아왔어. 그렇지? 어떤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가난을 지켰다 하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공간에 관한 자신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방은 내 방이 아니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자, 텔레비전 연속극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텔레비전 연속극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거기서 구역질이 난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갑자기 사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텔레비전 연속극의 모습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였다? 그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사원의 모습이 유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바로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종의 그 객관식 문제지만 서술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빨라요. 속도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인 1970년대. 자, 이 문제가 바로 이 작품의 키워드 문제네요. 그렇죠? 자, 1970년대는 바로 뭐다?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빈부격차도 점차 확대가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빈곤층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이게 소설 속에 나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에 살던 사람들이죠. 빈곤층은 바로 어때?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탄 반장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모르는 남자가 집에 들이는 여자가 있다. 그게 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편 일부 부유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 일부 부유층이 바로 뭐다? 일종의 상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나간 빈곤층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을 당하는 모습은 바로 뭐다? 상훈이 나를 비난하는 장면. 이거 잘못된 거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뭐다? 빈곤층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뭐다? 마지막 엔딩 장면. 그렇죠? 바로 마지막에 나가 방에 눕는 장면을 이렇게 뭡니까? 제시를 해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상훈이 지난 일을 아주 소중한 경험, 그죠? 가난했었던 삶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유층이 망각하기 쉬운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치, 틀렸죠. 1번부터 틀렸죠. 그죠? 즉, 바로 뭐다? 상훈은 가난을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한 일종의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그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바로 뭐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가난놀이일 뿐인 것이고, 그죠?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더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훈은 바로 뭐다? 진정한 뭡니까? 인간적인 가치 자체를 모르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상훈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실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뭡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 이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근데 사실 그런 행동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적 가치 자체를 상실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상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무의미하고 더러운 작동산이는 빈곤층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반기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나의 새삼스러운 자각과 관련된 표현이다. 맞는 말이었죠. 그렇죠? 자, 나아가 분해서 이를 부두득 깔게 되는 것은 상훈의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했다고 느낀 데서 비롯된 분노 때문이다. 그쵸? 가난을 조롱해버렸잖아요, 상훈이. 그치? 자, 4번. 99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비는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유층의 과도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5번.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감을 맛고 왔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라고 아까 수업 때 얘기했었죠. 자신을 쓰레기라고 느낄 정도로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일단 15분 정도 쉰 다음에 35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